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보합권에서 끝났는데 며칠째 횡보 구간에 있습니다. 약간 조금 위쪽에서 기어가고 있는데 이걸 생각해 볼게요. 자, 주가가 1월 달에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저가부터 따지면 17,000원 정도부터 시작해서 25,000원까지 등락폭으로 치면은 거의 한 3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30% 정도의 상승을 했는데 고가에서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그럼 어떤 부분이 나오고 있는 겁니까? 주가가 아직까지 오르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뭐가 발생한다?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지된다. 주가가 올라가는 건 뭐예요? 물론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내용이 있죠. 그게 뭐겠습니까? 주식시장은 선반영한다. 뭐가? 가격이. 그쵸? 가격이 선반영한다. 즉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업황 그리고 이 산업적인 환경이 되었을 때. 근데 원전 같은 경우에는 업황이 개선되고 이 산업적인 환경이 갖춰지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정부 정책이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정부 정책의 방향이 갈 수 있는 환경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 돼야 돼요. AI 시대. 그쵸? 전기 부족 사태. 그리고 트럼프가 탄소 배출에 대한 부분은 뭐 사기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맞든 틀리든 간에 지금 미국은요 값싼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뭘 만들고 있어요? 중국과의 싸움에서 이기겠다. 그래서 AI 패권을 잡겠다. 그러면 앞으로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는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겁니다. 이번에 구글 실적이 나왔습니다. 구글 실적이 나오면서 나왔었던 얘기는 하나예요. 하나. 실적은 어닝 쇼크까지는 아닌데 실적이 그렇게 좋게 나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분명하게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온 부분은 자본 지출을 늘리겠다. 돈을 쓰겠다는 겁니다. 어디에? 투자를 하겠다는 거죠. AI에. 그럼 뭐예요? 데이터 센터를 늘리겠다.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뭐가 나와요? 에너지에 대한 사용량이 늘어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원, 값싸고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원이 원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SMR의 주가인데 SMR의 주가를 보는 것만큼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SMR의 주가가 어저께죠.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 7%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자, 실제 차트를 한번 보죠. 어느 정도까지 움직임이 나오는지. 최근에 변동성이 엄청 큽니다. 뭐 급락했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24년도에 상승한 폭을 한번 봅시다. 어느 정도입니까? 대략 2달러 초반대부터 시작해가지고 32달러까지 올라갔어요. 15배 이상 상승을 했다. 주가는 뭐 때문에 움직인다? 선반영한다. 뭐를? 앞으로 좋은 부분을. 앞으로 좋은 부분은 뭐예요? 특히나 원전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의 방향이 있어줘야 됩니다. 원전을 일반 기업이 가가지고 그냥 덜컥 짓고 끝내나요? 그거 아니죠. 그렇죠. 정부 승인이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정부 정책의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흘러가야 돼요.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체코 원전의 수주를 해냈죠. 여기 7월 달에 24년 7월 달에. 근데 이때는 시세가 그렇게 뭐 크게 발생한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미국에서 원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근데 미국은 뭐만 갖고 있다? 설계하는 기술만 가지고 있다. 즉 생산이라고 보긴 그렇지만 원전을 짓는 일종의 파운드리화되어 있는 겁니다. 반도체와 같은 산업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체코 원전 수주도 긍정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AI 시대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고 트럼프도 AI 시대에 대한 지원으로 인해서 뭘 만들었어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그렇죠? 그리고 이건 지금 트럼프 임기가 4년이잖아요. 이제 2기째니까 4년이 끝입니다. 이때 당시에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죠. 뭘 한다? 700조 원 이상의 AI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게 뭐겠습니까? 데이터 센터예요. 이 끝입니다. 끝. 그렇죠? 자, 주식시장은 이런 부분들을 선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체코 원전 수주보다 지금이 훨씬 더 주가가 상승하기에 좋은 환경이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실적을 한번 보자고요. 제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검색해서 보잖아요. 별다른 내용들이 없어요. 보세요. 그렇죠? 축사하는 박상현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 그리고 두산 스코다파워 체코 증시 상장 1,5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겠다. 이거는 한 가지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런데 뭐냐?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버넌스 문제가 있었어요. 두산 그리고 LG 계열사들을 뗐다 붙였다를 잘합니다. 그래서 자꾸 가공자들을 만들어내요. 이게 거버넌스 문제라고 해요. 한국 시장은 이런 부분에 아주 취약하죠. 미국은 이거는 절대 못합니다. 근데 한국 시장 이런 거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24년 말에도 하려고 했다가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가지고 있는 밥캣을 떼가지고 로보틱스로 붙이고 로보틱스가 성장 산업이다 보니까 로보틱스를 띄우기 위한 작업을 계속해서 해왔다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사태 때 급락을 하면서 매수 청구권을 실제 실행을 했을 때 원래 6천억을 매수 청구권으로 사용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것조차도 못했습니다. 왜? 실익이 없으니까. 아주 눈치를 보일 수밖에 없는 내용이 발생을 한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돌려서 자회사인 두산 스코다파워를 체코 증시에 상장하겠다. 그럼 1,5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겠다. 이걸로 끝난 겁니다. 더 이상 두산 에너빌리티의 거버넌스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이건 더 이상 두산 에너빌리티의 뭐 자회사를 뭐 떼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에 대한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앞으로 그쵸 트럼프가 당선이 된 이후에 나오는 AI의 투자 거기에 최대 수혜가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 AI 쪽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인 거 HBM 그리고 전기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원전이 있고요. 그리고 변압기 쪽이 있습니다. 변압기 한번 볼게요. 변압기는 실제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어요.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몇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가장 강한 쪽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24년도에 시장이 얼마나 안 좋았습니까? 근데 현대 일렉트릭 주가 어때요? 그렇죠? 계속 유지하면서 주가가 상승 방향으로 틀고 있죠. 이때 실적 보세요. 현대일렉트릭 5년치 실적 보여드리겠습니다. 19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1,500억 적자, 700억 이익, 97억 이익. 실적 개판이죠? 근데 지금 어때요? 6,690억. 자 그러면 이걸 봅시다. 22년도부터 실적 계산세가 도드라지기 시작했죠. 주가의 상승세가 언제부터 나왔는지 확인해 볼게요. 장기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죠? 22년 말부터 뭘 만들었어요? 신고가. 그러면 22년도부터 실적 계산세가 도드라지기 시작했는데 22년도에는 이미 우리가 이걸 보니까 이때 싸 보이는 거지 22년도에는요 주가가 이 상태였습니다. 단기간 많이 올랐어요. 20년에도 올랐고 21년도에도 올랐고 22년도에도 올랐고 근데 제가 보여드렸잖아. 20년도부터 어떻게 됐어요? 그쵸? 727억. 실적이 좋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적자. 이때부터 주가가 상승 방향으로 이미 돌려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되냐면 이미 21년도, 22년도의 주가는 고가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보고 있으니까 야 이거 여기 싼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건데 5천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4만 원이면 이거 얼마입니까? 거의 한 10배 올랐죠. 많이 오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계속 올라간다. 계속. 여기부터 뭐가 나왔어요? 실적 확인. 이미 10배 이상 올랐는데 여기서부터 6만 원대잖아요. 이때도 23년도에. 근데 지금 얼마요? 45만 원. 무슨 얘기냐? 주식시장은 이렇게 가격이 선반영한다는 점.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해야 돼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20년 그리고 21년도의 고가를 이제 회복하는 구간에 와 있다는 거죠.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초입 구간에 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매수 구간을 늘리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우리 기술 두산까지도 연결지어서 매매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소통방에서는 지금 말씀드렸었던 시장에 대한 움직임 그리고 가격대, 종목의 가격대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쭉 내려서 본다면 오늘도 자 코스피 그쵸? 시장도 1월 고점 회복했다. 주도주만 보유하고 있다. 주도주 뭐예요? 조선, 바이오, 원전, 로봇. 근데 로봇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한 번의 조정을 아직까지도 주지 않아서 로봇은 아직까지 매수를 못했습니다. 근데 조선, 바이오, 원전, 로봇 이렇게 원전은 이제 시작을 했고요. 바이오는 이미 매매 구간에 있고요. 이미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15%대 수익 구간 그리고 유한양행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한화 오션으로 한 달 반 만에 50% 이상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다 확인시켜 드릴 겁니다. 제 계좌를 열어서.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제가 가격만으로 매매를 했다는 점. 자, 쭉 올려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39만 2천 원. 목요일이죠? 4% 상승을 했습니다. 자, 내용 보세요. 2월 4일 날. 어제 매수한 알테오젠 오늘 6% 상승했다. 그럼 어저께 상황은 어떨까? 그쵸? 2월 3일 날인데 어때요? 알테오젠 시간에 매수 못 사면 내일 시가에 따라 붙어라. 이런 식으로 매매 구간을 계속해서 늘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쭉 이렇게 보시면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그쵸? 유한양행 매도 확인하는 구간. 그쵸? 유한양행 50% 매도 13% 수익. 13% 수익 구간에서 보유 물량의 50%를 팔았다는 거고 나머지 물량은 보유한다. 그쵸?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제가 유한양행을 떨어질 때 다시 삽니다. 1월 14일 날 유한양행 13만 원대까지 떨어졌고 유한양행 매수 지난주 차익 실현 물량 다시 채우겠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 29% 수익 중 오늘 30%만 차익 실현 준비 아직 아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제가 확인시켜 드릴 겁니다. 근데 어때요? 30% 수익 중 오늘 매도 안 한다. 미선물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보고 팔겠다. 이런 부분들을 최근에 판 결과 57%까지 수익 구간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오션 매도 물량으로 삼성중공업이 떨어지는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매수 구간을 잡았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그러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제가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성과가 나올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실제 제가 매매한 내용입니다. 자, 알테오젠은 24년도에 빼놓고 볼 수 없겠죠.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라는 거고 그리고 내용 보시면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에 공략한 결과 그쵸? 쭉 보시면 30%대 수익 구간 그리고 1월달 같은 경우에도 25년 1월달이죠. 매수 2월달 또 매수한 결과 지금 15%대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매수를 할 때 철저하게 가격 기준에서 매매를 해야 되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예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원전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상승하는 구간을 맞춰서 매매를 했고요. 그리고 7월 달에도 체코 원전 발표가 나오고 나서 떨어졌을 때 그냥 매도를 한 겁니다. 그런 결과 4%밖에 수익을 내지 못했지만 하락하는 구간에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가 올라가는 부분 확인하고 나서 다시 매수 구간을 잡았죠. 그리고 원전에 대해서 우리가 빼놓고 볼 수 없는 게 있죠. 우리 기술입니다. 자, 내용 보세요.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 8% 수익 구간, 23% 수익 구간, 이쪽 구간이다.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꾸준히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하나만 더 볼까요? 최근에 한화오션입니다. 한화오션 보면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을 확인하고 매수한 결과 57%까지 수익 구간이 늘어나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한다는 점. 실제 제 계좌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용이고 여기에서 매매하는 모든 내용들은 소통방에서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시간 타점 매수부터 매도까지 제가 무료로 공유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제가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지만 수익 구간을 이런 식으로 늘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 이론상으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을 시켜야 되는지 그 부분이 있고 그러려면 가격에 대한 부분 너무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그리고 신고가 두 가지 내용이 파악이 됩니다. 이 두 가지 내용도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이 이제 회복기에 들어왔습니다. 시장도 회복기에 왔고 미증시는 원래 좋았으니까 그리고 미국으로 모든 돈이 쏠려가고 있는데 한국 시장은 종목 선별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주도주 안에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2월 달에 시장이 회복하는 가운데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4분기가 돼도 시장의 회복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계속해서 좋은데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4분기 그리고 25년 1분기까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 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 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 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
조금 더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 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3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조금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허황되게 50%,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